안녕하세요. 오늘도 성타시나의 경제전문 BJ 럭키J입니다. 가상화폐가 그동안 좀 많이 꺾이다가 요즘 조금 올라왔어요. 그동안은 중국 규제, 미국 규제, 한국 규제, 여기저기 또 규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가망이 없나 쭉 갈 줄 알았는데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쌍바닥 확인을 하고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어떻다? 그래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 비덴트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분석 시작합니다. 비덴트. 가상화폐 투자 얼마 전에 아래쪽 이렇게 쌍바닥을 그렸더라고요. 가글에 한번 바닥을 그렸다가 상승을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을 그리길래 아래쪽 지지가 비슷한 것 같아서 그 타이밍에 또 머스크 형님이 또 나와서 한번 언급해주고 하니까 살짝 반등을 했었어요. 지금은 가상화폐 투자 위험해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가상화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 조심조심 하십시오. 과거에는 그냥 무작정 같잖아요. 왜냐면 막을 악재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가상화폐 악재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 조심조심 하시고요. 가상화폐 일단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세금을 부과를 할 거예요. 세금 부과하면 주식시장보다 강하게 부과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투자하는데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 빠져나갈 거고요. 너무 당연한 게 비덴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 가상화폐 관련주를 투자를 해도 이익을 내잖아요. 회사가 돈을 불려나가요. 실질적으로 그 기업 가치가. 그래서 나중에 최악의 경우 우리가 그 기업 팔아서 주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만약 우리가 대주주가 돼버린다. 근데 가상화폐는 그게 없어요. 가상화폐가 암만 높아졌는데 다 빠져나오고 본인이 다 매수했어. 그 개미들 무리들이 다 매수했어. 할 게 없어요. 그들끼리 그냥 컴퓨터 보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도 투자하다가 다시 빼고 나오긴 했지만 다시 저도 투자할 의향도 있고 하지만 차라리 주식시장 하루에 30%씩 급등하는 이런 종목 쫓아다니는 게 더 훨씬 더 낫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상화폐가 주식시장보다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높지 않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과거에는 가상화폐가 수익률이 좋았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니까 절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하지만 그래도 가상화폐가 꾸준꾸준 올라간다면 비덴트 이 관련 종목도 많이 상승을 하겠죠. 일단 비덴트 재무제표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자, 비덴트 같은 경우에 매출 적당히 꾸준했는데 작년에 매출이 좀 줄었네요. 자세한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일단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20년도 200억 정도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올 1분기에 973억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들어온 단기 이익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부분도 있긴 한데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들어가서는 지금 한두 시간 걸리니까요.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고 넘길게요. 일단 전체 영상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올 1분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단기 순이익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일시적이든 어쩌든.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비덴트가 수익을 많이 봤던 상황이었어요, 올해. 하지만 어떻게 됐다? 가상화폐 자체가, 시장의 자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죠. 그래서 가을부터 가상화폐와 같이 폭락을 했고요.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이때 이 시점에서 바닥을 찍었지만 다시 반등을 한번 하려고 보이고 다시 제자리에 오길래 저는 이렇게 쌍바닥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이전 바닥을 한 번 바닥이라고 바닥으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쌍바닥을 찍으면 여기서도 반등하려고 했고 여기서 반등하려고 했고 여기서도 반등하려고 하면 여기가 바닥이겠구나 정도로 판단하고 저는 많이 들어가요. 옛날 투자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는 요거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매수를 해서 이익도 좀 보고 하긴 했는데 얼마 전에 또 급상승을 하더니 다시 하락을 해서 좋은 가격까지 와 있더라고요. 길게 보진 않아요. 절대 이런 종목은 정말 안정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안정적인 종목을 찾으시면 금호석의 우선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제가 그 말씀드린 가게에서 매수를 했다가 급상승을 한번 할 때 10% 정도의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왔는데 금호석이가 지금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져 주면 저는 또 매수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고 안정적이고요. 지금 높은 가격에도 금호석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셔도 연말까지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런 종목은 그냥 단기적으로 급상승해서 빨리 빠져야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빠져나오는 성향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도 길게 보셨다면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매도를 하고 나서 봤더니 가상화폐 시장도 제 예상은 비트코인이 상승해도 5천만 원 정도의 저항선을 부딪히고 나서 다시 하락으로 계속 내려갈 거라 생각했어요. 4,700만 원 정도 선부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가상화폐 투자도 저는 자금을 좀 많이 빼긴 했는데 4,700만 원, 5천만 원 선이 저항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뚫고 5,300만 원인가 좀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당연히 그와 더불어 반등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정말 천천히 가고 있어요. 가상화폐 시장도 정말 천천히 가고 있는데 언제 급락으로 꺾일지 모르겠죠.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조금 천천히 가니까 일시적으로 10,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올 1분기 실적이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 1분기 실적 자체가 당기순이익이 972억이다. 이렇게 괜찮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거가 그래도 좀 여기서 드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추천드리기로는 지금 보수적인 분들은 여기서 물량을 아예 안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수적인 분들은 그냥 10,000원 초반까지 한 번 더 조정되면 매수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다시 했었어요. 여기서 안 하고 약간 높게 매수를 했는데 11,000원 좀 저항선이 좀 있죠. 그래서 11,000원 선, 11,800원 요 정도 선까지는 좀 한번 쉽게 가주지 않을까 그런 개념으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은 비덴트는 가상화폐의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좀 심하긴 해요. 만약 이대로 가상화폐가 뭐 예를 들어서 정부 규제가 다시 나오고 뭐 세금을 먹이고 이런 악재들이 엄청 많아요. 가상화폐 시장은 그런 악재가 발생하면 꺾일 수 있으니까 조심히 투자를 하시고요. 그런 게 아예 없다. 당분간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적어도 한 달간 별 악재가 없을 경우에는 가볍게 12,000원 좀 보수적으로 보면 11,500원 저항선까지는 쉽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어때요? 만약에 지금 향후 뭐 한 달간 아예 뭐 별다른 악재가 없어. 그래서 비트코인이 6천만원, 7천만원 뭐 이렇게 간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정도 쉽게 뚫고 15,000원 선까지도 쉽게 올라가겠죠. 만약에 비덴트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를 한번 보시면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올 1분기 당기 순이익만 보시면 무조건 이 종목 3만 이상 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종목은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1분기 당기순이익은 나쁘진 않지만 시적인 당기순이익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가상화폐와 연동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저항선이 오면 매도도 좀 하시고 또는 저항선이 오지 않더라도 가상화폐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매도를 하시고 다음에 또 급등을 한다 그러면 조금 높아도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랑 어느 정도 연동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창을 켰는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비트코인이 약 6일 전부터 반등을 하죠. 보시면 마찬가지로 비덴트도 6일 전부터 반등을 하고요. 다시 조정을 받은 시기 어떻게 되나요? 약 2주 전이죠. 비덴트가 하락을 먼저 하긴 했네요. 그래서 2주 전 열흘 전이라 보시면 열흘 전에서 하락을 한 부분도 여기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상승하지 않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트코인도 여기서 꺾이고 저항선을 못 뚫고 다시 하락으로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도 특별한 규제가 없으니까 가상화폐 시장도 자금이 살짝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과거에 가상화폐가 대박이었죠. 솔직히 과거에 투자하신 분들 저는 좋게 봐요. 위험도를 무릅쓰고도 그렇게 많이 드시면 괜찮아요. 자금 규모가 폭발적이었을 때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자금 몇 조가 더 추가가 된다고 해서 더 상승하지 않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뭐 1, 2조만 들어가도 2배, 3배도 벌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몇 조가 더 유입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가상화폐 하실 분들은 지금은 바이오 주식 소식 정보 잘 보고 급등하는 거 잘 쫓아가시는 게 차라리 나으시고요. 가상화폐 얘기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조정 받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때는 그때는 조금 메리트가 있긴 하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자금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지금 가격이 오르면 어쩔 수 없는 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3,300선까지 올랐을 때는 그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돼요. 하지만 어때요? 1,500선이었을 때 우리가 올라갈 때는 그냥 쑥쑥 올라가죠. 왜냐면 대기하던 자금들이 살짝만 들어가도 쭉 올라가니까요. 그 개념으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도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이라서 암만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받침선이 있어요. 왜냐면 그 기업을 팔아서 우리가 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 기업의 영업이익을 배당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야 무너져서 바닥으로 가는 일정 선이 정해져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투자하실 분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쉬운 장이 미국 장이 좀 쉽고요. 왜냐면 성장주 갈 것 같다 그러면 테슬라 이런 거 사시고 아니면 그냥 뭐 별 무난하다 구글 사시고 아니면 코로나 좋아질 것 같다 이러면 크루즈 관련주 뭐 비행주 이런 거 사면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해요. 그렇긴 하지만 정보가 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단 하단을 판단하기로는 국내 주식시장 가장 유리하니까 우리 국내 주식시장을 투자 많이 해보자고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제이였습니다.